미쓰비시 중공업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뭔가 거대한 선박이나 발전소 같은 그런 묵직한 회색빛 이미지가 먼저일 겁니다. 그렇죠. 100년 넘게 일본 산업의 어떤 근간을 지탱해온 상징적인 기업이니까요. 네. 그런데 바로 그 회사가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뜨거운 AI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지점이죠. 저희가 오늘 바로 이 미스테리 같은 질문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본의 방산 대기업이 AI 테마의 핵심이 되었는가? 저희 손에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작성한 심층 분석 리포트들이 들어왔거든요. 2026년 1월 말 주가 4,519엔을 기준으로 이 기업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어떻게 단순 제조업체를 넘어서 이제는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했는지 그 핵심 동력을 찾아내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랑 실제 가치 사이에 간극이 정말 크다는 말씀이시죠? 엄청나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변신 스토리,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리포트들을 보니까 의외로 이 모든 변화가 아주 뼈아픈 실패에서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모든 성공 신화에는 그런 극적인 계기가 있죠. 미쓰비시 중공업에게는 2020년에 있었던 국산 여객기 사업이요. 그 스페이스제 사업 말씀이시군요. 네, 그 사업의 중단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의 미쓰비시라는 자부심에 정말 엄청난 상처를 입은 그야말로 처참한 실패였거든요. 보통 이렇게 크고 오래된 기업들은 큰 실패를 겪으면 더 움츠러들기 마련이잖아요. 내부 반발도 심할 거고 새로운 시도는 좀 꺼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패를 그냥 인정을 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 위기의식을 공유한 거죠. 당시에 기계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었는데 이걸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검토의 기준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잣대를 들이댔나요? 왁경영이라는 아주 냉정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왁경영이요? 네, 그러니까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인데 쉽게 말해서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가 이걸 모든 사업부에 똑같이 물어본 겁니다. 정실이나 역사 이런 건 다 빼고요. 와, 그야말로 성역 없는 구조조정을 한 거군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업이 뭔가요? 그 냉정한 잣대를 통과한 핵심 사업이 바로 에너지랑 방산이었습니다. 에너지와 방산. 네, 이토 세이지 사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이 두 분야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난 5년간 시가총액이 13배 성장했다는 그 경이로운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뼈아픈 실패가 오히려 군살을 쫙 빼고 핵심 근육만 남기는 계기가 됐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렇게 선택된 에너지와 방산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AI랑 연결되는 걸까요? 특히 에너지는 정말 궁금하네요. 모든 건 AI가 촉발한 전력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기를 말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네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지금의 2.5배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5배요? 와, 상상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고 이게 AI 시대의 가장 큰 병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병목을 해결해줄 핵심 기술을 미쓰비시 중공업이 쥐고 있습니다. 드디어 연결이 되네요. 네,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가스터빈 복합 발전, 즉 GTCC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거든요. 글로벌 점유율이 약 30%대고요. 30%면? 미국의 GE와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럼 지금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할 열쇠를 이 일본의 전통적인 중공업 회사가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의외의 연결점인데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기술적 해자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세계 최고 효율을 자랑하는 제2형 가스터빈 자체의 성능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기존 가스터빈의 수소를 30%에서 최대 50%까지 섞어서 태우는 수소 혼소 기술입니다. 수소 혼소 기술? 네, 친환경과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술에서 경쟁사들에 확실히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리포트를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하던데요. 단순히 발전기만 파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이 회사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주타코어라는 회사랑 손을 잡았는데요. 주타코어요? 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버칩에 직접 냉각 액체를 뿌려서 식히는 액체 냉각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스터빈과 패키지로 묶어서 아예 통합 인프라로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전기를 만드는 것부터
그 전기를 쓰는 곳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까지 그야말로 원스톱 솔루션이네요. 그렇죠. 에너지 소비를 82%나 줄일 수 있다니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 셈이죠. 이야,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요. SMR까지요? 네, 2030년대에 상용화되면 기당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수주가 기대됩니다.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할 거의 유일한 대안을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AI의 심장인 에너지를 정말 완벽하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축인 방위 산업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국가의 방패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쪽도 에너지 사업만큼 성장 스토리가 강력한가요? 이쪽은 좀 다른 종류의 강력함을 가집니다. 바로 정책적 수혜라는 아주 예측 가능한 성장 엔진에 달았다는 점이죠. 아,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한 그 결정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7년까지 무려 43조 엔이 투입될 예정이라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리고 그 막대한 예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미쓰비치 중공업입니다. 압도적인 1위 수주 기업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덕분에 항공방위우주 이 ADS 부문 매출이 향후 3년간 매년 15%에서 20%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거의 보장된 미래나 다름없죠. 어떤 무기 체계가 핵심적인 캐시커우 역할을 하게 되나요? 리포트들은 공통적으로 사거리 1000km가 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이른바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주목합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 네. 이 미사일 하나가 향후 5년간 방산 부문 전체 이익의 25%를 책임질 거다. 이렇게 분석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방산 사업은 정부 상대 계약이라 이익률이 좀 낮지 않나요? 매출이 늘어도 실속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과거에는 그게 사실이었어요. 5%대 이익률에 머물렀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8%에서 10% 수준까지 개선되고 있어요. 아, 수익성까지 좋아지고 있다? 네,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장 이상적인 국면에 진입한 거죠. 정리하자면 한쪽에서는 AI 붐을 타고 폭발하는 에너지 시장을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방산 시장을 잡고 정말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한 셈이네요. 완벽한 조합이죠. 그런데 이런 장밋빛 전망이 실제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스토리는 결국 숫자로 증명되어야죠.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이미 확보해 놓은 일가며 수주 잔고 얼마나 되는데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무려 11조 5천억 엔, 사상 최대치입니다. 11조 5천억 엔이요? 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회사 전체 1년 매출의 약 2.5년치에 해당하는 일감을 이미 쌓아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글로벌 경쟁사인 미국의 GE 버노바가 2.1년치, 독일의 시멘스 에너지가 2.3년치인 것과 비교해도 앞으로의 실적 가시성이 가장 뚜렷하죠. 아,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PE가 45배에서 55배 정도로 다소 높아 보이는데도 시장이 열광하는 거군요.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눈에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프리미엄이 충분히 정당화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익의 질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의 질이요? 네. 2026년에는 AI 관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절반 이상이네요. 이제는 이름만 중공업이지 사실상 AI 에너지 기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리포트에서 숨겨진 시너지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던데 이건 또 뭔가요? 물류장비 자회사인 미쓰비시 로지스넥스트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 한다고요? 네. 이게 바로 이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M&A가 아니거든요. 어떤 큰 그림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진 AI 제어 기술이랑 로지스넥스트의 무인 지게차 같은 로봇 하드웨어를 결합합니다. 네, 결합해서. 이걸 어디에 쓸까요? 바로 자신들이 짓는 데이터 센터나 발전소 내부에 쓰는 겁니다. 사람 없이 로봇들이 알아서 모든 걸 관리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잠시만요.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부터 그 안에서 돌아가는 로봇까지 전부 다 패키지로 팔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AI 시대의 심장인 에너지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의 뼈대이자 혈관인 물류 시스템까지 장악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이군요. 네. AI 시대의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일종의 풀스택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압도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림이 정말 선명해지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잘 버는 만큼 주주들에게도 잘 나눠주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밸류업은 잘 되고 있나요? 그 점에서도 모범생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에 배당금을 올리고 자사주 매입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오, 주주 친화적이군요. 네, 이런 변화에 시장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40%가 넘는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리스크는 없을까요? 월스트리트는 뭘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리포트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핵심 리스크로 꼽습니다. 첫째는 역시 엔화의 방향입니다. 아, 환율 리스크? 네. 만약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다면 수출 기업인 만큼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SMR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입니다. 글로벌 원자력 정책의 바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앞으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만한 촉매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곧 있을 2026년 2월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향 가스터빈 수주가 워낙 좋아서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이던스 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리포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GCAP 사업이 구체화된다는 뉴스라던가 네. 아니면 미국 대형 데이터 센터로부터 대규모 터빈 수주를 따냈다는 공식 발표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주가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제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낡은 굴뚝 산업의 상징이 아니네요.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AI 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AI 시대의 심장인 에너지, 그 시설의 뼈대인 물류, 그리고 국가의 방패인 방산을 모두 손에 쥔 일본에서 유일무이한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했다. 일본의 방산주가 왜 AI 수혜주가 되었는가? 저희의 첫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주가 상승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매우 건전한 가치 재평가의 과정인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네. AI가 전력망부터 물류,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인프라를 밑바닥부터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전통 산업이라고만 치부했던 기업들 중에 이 미쓰비시 중공업처럼 AI 혁명의 숨은 동력원 역할을 하면서 거대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제2의 미쓰비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